네, 해볼까요? 오늘은 문제를 풀 건데요. 네, 교과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해서 네, 같이 보죠. 오 번인데 점이 있는데 X축에 내린 순회 발을 B라고 하자. 점을 A라고 하나 봐요. X축에 순회 발 내리면은 X좌표만 살아남으면 되죠. 나머지 좌표는 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점 나오는데 A점을 YZ 평면에 순회 발 내리자. 그래서 C를 만들재요. YZ니까 X 좌표만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7번. 그 7번인데 A점, B점이 있는데 직선 AB와 ZX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양수 A의 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 공간에 A점, B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점을 찍을 때 A 값을 모르기도 하고 XY, Z축을 잘 그려서 표현을 하지도 않았죠. 그냥 어떠한 위치관계 있는 데를 잘 돌려서 보면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ZX 평면이라고 나왔는데 ZX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XY 평면을 그리듯 그렸는데 얘로 아까랑 마찬가지지만 그림을 적당히 돌려서 보면 ZX 평면이 XY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점을 순회 발 내릴 거예요. 정사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A', B' 되겠죠. 얘는 ZX 평면이니까 Y좌표만 0으로 해주면 되겠죠. Y좌표만 0.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점 두 개가 나오고 정사형에서 점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이 딱 하나가 있죠.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B 선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각도가 유지된 상태로 평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을 여기에 일치를 시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고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도가 45도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정사형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인 거고요.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고 따라서 직선과 직선도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사용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고 이 거리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넘어가 보죠. 8번인데 그 8번에서는 위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치 관계. 그 XY 평면을 우리가 Z는 0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A랑 B의 Z좌표를 보면 얘가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공간에 평면을 하나 만들면 편의상 평면 위쪽하고 평면 아래쪽하고 이 평면 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근데 Z좌표가 둘 다 플러스니까 이 두 개의 점이 평면을 나눴을 때 한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좌표가 마이너스면 이 B가 이 아래쪽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점은 평면 위쪽에 있고 하나의 점은 평면 아래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관계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Z좌표가 다 플러스여서 평면이 하나 있으면 한쪽에 두 개의 점이 몰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위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P점은 XY 평면이 있는 점이니까 뭐 아무거나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P점이 바뀌면 길이의 합도 바뀌겠죠? 최소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그 고1 때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XY 평면에 대해서 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3차원상으로는 다르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는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 똑같은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XY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인 거죠. P를 하나 잡으면 이 길이랑 똑같아지죠. 물론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길이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얘가 최소가 되면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어떻게 구하죠? A와 B'의 1대 4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죠. 네. A와 B'의 1대 4 내분점. 뭐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죠. 그 10번인데 10번도 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있죠. ABC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고 A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M 대 N이면 M 대 N이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네. 뭐 수능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기하를 선택 안 하면 안 나오나? 아무튼 네. 11번. 구가 있는데 XY 평면하고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그리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9랑 XY 평면이랑 만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봐선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그림을 2차원 그림으로 잘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 X축을 점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점이 X축이고요. 실제 9가 이렇게 돼야 만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그림을 2차원 그림, 고1 때 봤던 그림으로 바꾸면 됩니다. 중심의 좌표가 2, 3, 4죠. XY 평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네발 내릴 필요가 있겠죠.
Z 좌표만 0이 되면 되니까 2, 3, 0 되고요. 무엇을 바로 알 수 있죠?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구는 반지름이 루트 n이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4랑 루트 n이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겠죠. 네.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면 구랑 평면이랑 접하는 거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xy 평면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 식이죠.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y축과 만나지 않는다. 구랑 y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림을 잘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땐 축의 수의 발 내리는 거죠. 그러면 030 되죠. 거리를 구하면 루트 20? 루트 20인가? 네. 반지름 루트 n.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겠죠. 이땐 같아지면 마찬가지로 축에 접하게 되어버리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소값 16부터 최대값 19까지 자연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그림을 2차원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사형한 수의 발 내린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 구하면 그냥 계산 문제로 바뀌죠. 고1 때 했던 그런 계산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1 때 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냥 두 개를 섞어둔 것처럼 보이죠. 네. 13번. 구가 있고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밑면으로 한대요. 만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죠. 얘를 xy 평면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축에다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림이 있을 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수의 발 똑같이 내리고요. 너무 중심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빼기 2, 3 빼기 3. 이렇게. 반지름 5. 빼기 2, 3, 0. 그럼 얘랑 얘 차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3 나오죠. 3. 그러니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3이 나오고요. 반지름 5니까 얘가 4가 4. 이 4라고 하는 거 꼭 원에서 할선의 절반처럼 보이는데 3차원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9를 잘랐을 때.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4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고1 때 배웠던 거랑 똑같죠. 네, 근데 그냥 얘가 선분이 아니라
원의 반지름이 된다.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이 아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S라고 하면 이 밑면의 넓이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이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피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심을 지난 다음에 이 점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뿔을 생각하면 부피가 최대가 될 거다는 거죠. 3에다가 반지름 5를 더하면 높이가 8이 되겠죠. 3분의 1 S 8 구해주시면 되겠죠. 부피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는 없고요. 최소값은 없으니까 이것도 고1 때 한 거죠.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뭐 최대가 나오고 최소가 나오고. 14번 보죠. 14번 재밌는 문제인데 선분 AB가 있는데 정사형의 길이가 각각 3, 4다. AB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선분을 평행이동을 해서 A점을 5점, 그러니까 원점에다가 일치를 시켜보죠. 사실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이렇게 AB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얘는 0, 0, 0이고요. 얘를 ABC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B점만 정사형을 잘 하면 수에발 잘 내리면 그 각각의 길이 3과 4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를 XY 평면에 정사형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점 B를 YZ 평면에 정사형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정사형이고 이렇게 쓰면 정사형이 되죠. 그러니까 왜 사실 이쪽에다 정사형 해야 되는 건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YZ니까 0BC가 되고요.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을 그려서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런 식 나오고요. AB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냥 얘를 구해보죠. 얘가 크면은 루트 씌운 것도 크고 얘가 작으면 루트 씌운 것도 얘가 작겠죠. 얘는 위에 두 식을 더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엇을 구해보자? B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B의 범위.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안 해서 뭐 익숙하지가 않죠. 그 제곱이니까 0 이상 0 이상이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B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지만 B제곱은 0 이상이겠죠. 그럼 B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값을 더해주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하나만 점의 좌표를 세팅한 다음에 얘는 0, 0, 0이니까 그냥 각각 수에발 내려서 정사형을 해서 좌표를 표시하고 계산을 한다. 여기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익숙하진 않죠. 아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144쪽으로) 144쪽 그 144쪽의 5번인데 얘는 설명을 했었죠. 지금 3차원 그림을 2차원처럼 그린 건데 실제 얘가 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타원. 타원에는 장축과 단축이 있는데 이 길이가 장축이죠. 얘를 정확히 정사형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축을 정사형하면 원의 지름이 된다. 그때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각도가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장축 길이 코사인 45도가 얼마야? 10이야? 30도죠, 30도. 코사인 30도. 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축. 그럼 단축 길이는 어떻게 돼요? 단축. 단축은 얘죠. 근데 2차원 평면상에서 보면은 장축은 얘라고 했었는데 단축은 얘가 되죠. 그러니까 아래 평면하고 평행하죠. 그래서 코사인 0을 곱해줘야겠죠. 똑같이 10이 나와야겠죠. 얘도 내려와서 원의 지름이 돼야 되니까. 그럼 장축하고 단축이 아닌 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얘도 정사형을 하면은 원의 지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장축과 단축끼리 사이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사인 값도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장축보단 길이가 줄어들고 단축보단 길이가 커지겠죠. 곱해서 똑같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값은 이 각도가 30도보다 줄어들어야겠죠. 0도보다 크고. 이런 것들도 다 정사형을 하면 반지름 10이 지름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고요. 13번. 13번. 전에 문제를 풀 때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구가 있고 아래 바닥이 있고 60도의 각도 뭐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구 모양의 장식물의 부피 이 넓이가 2 루트 3파이래요. 2 루트 3파이. 얘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빛이 내려진다라고 해서 얘의 평면하고 생각했을 때 이루는 각도를 그냥 60도로 구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얘는 직각이 아니잖아요. 정사형이라고 하는 건 직각이 담겨져 있다고 했었는데 얘는 60도죠. 그래서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하면 새로운 평면을 찾는 거죠. 새로운 평면은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를 베타 평면이라고 하죠. 잠깐. 그림이 참 이게. 이렇게 베타 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도형을 이 베타 평면에 정사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도형을 베타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렸다.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직각이 돼요. 이 넓이를 이 평면에 정사형했을 때 원이 나오더라. 원의 넓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평면, 베타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구해야 돼요. 90, 60이니까 이쪽 각도가 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파이 r 제곱이 나왔다. 네.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때 원이 나오겠죠. 원. 정상했을 때. r값 구하면 뭐 부피 구할 수 있겠죠. 9의 부피가 얘였나? 왜 이렇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네. 그래서 평면을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코사인 60을 곱하지 말고 정사형 개념을 생각해서 수직이 나타나는 평면을 새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가 뭐죠? 타원이겠죠. 타원.
지금 이 그림을 돌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9가 들어있는 그림 했었죠. 이 그림을 돌리면 저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평면으로 생각하고 여기 갖다 붙이면 정확히 저 그림이 되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장축 길이가 얼마? 장축 길이가 2여야겠죠. 단축 길이가 루트 3이어야겠죠. 그럼 반지름이 루트 3이 나오나? 아니 2분의 루트 3이 나오나? 아 루트 3 나오네. 그러니까 장축 길이의 절반이 2가 나와야 되죠. 단축 길이의 절반이 루트 3이 나오면 되겠죠. 아무튼 그냥 이렇게 풀자고 이렇게 이렇게 풀자고. 15번입니다. 15번. 9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고 하자. 이제 9를 원처럼 그리고 평면을 직선처럼 그리는 이유를 알겠죠? 만난다고 합니다. 중심이 2, 3, 0이고 우리가 계속 했던 게 이 점을 xy 평면 위에 정사형하는 거였는데 정사형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 z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 3, 0이 되죠. 그러니까 너도 2, 3, 0이고 너도 2, 3, 0이죠.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왜냐하면 z좌표 자체가 0이기 때문에 xy 평면이 그냥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다가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원이 생긴다고? 원이 생기나 봐요. 원 생겼고 빼기 1 빼기 1 4 그럼 4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니까 xy 평면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위치관계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나오고요. 9의 반지름은 2죠. 2. 보면은 얘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9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9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9의 바깥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되겠죠. 문제는 P에서 원 C에 이르는 원 C는 얘예요. XY 평면 위에 있는 이 원이죠. 9랑 만나서 생기는 원. 9랑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 점의 최단 거리를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점하고 원을 같이 보면 3차원 입체도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러한 걸 합니다. P에서 여기에 수의 발 내려요. 그러면은 빼기 1 빼기 1 0 되죠. P'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점은 이 두 개의 점이 하는 어떠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연산?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매개로 해서 매개라는 표현 써요. 매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얘는 사실 우리가 3차원을 배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랑 너는 한 직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xy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사실 1차원 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거리를 구하는 건 1차원 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점하고 원이 있는데 이 점하고 원을 동시에 보면 그 xy 평면을 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림을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위에 아무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거리도, 이 거리도, 이 거리도.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고정돼 있고 얘는 이런 수직이죠. 이렇게 그리면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죠. 그래서 저 필요한 점은 사실 뭐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 그럼 여기에 직각이 있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점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작으면? 이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대각선 길이가 짧아지죠. 대각선 맞나 이거? 뭐라 그래? 가장 긴 길이가 짧아지죠.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장 짧은 길이를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2차원 평면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요. 5 나오겠네. 5. 5에서 반지름이 2죠. 얘를 빼주면 3이 남겠죠. 무엇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짧을 때가 이 길이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3, 4니까 5로 길이가 가장 짧게 되는 거겠죠. 최단거리 5가 되고요. 최장거리, 가장 긴 건 어떻게 돼요? 이 2차원 평면에서 이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걸 체크하면 되니까 중심까지 지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7이 돼요. 7. 근데 어차피 높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4, 7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을 해서. 그래서 XY 평면 위에 정사형을 하는데 이 점을 매개로 해서 직선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평면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작업들을 이 점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 한번 받고 평면 한번 받고 이 점을 가지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때 또 평면을 하나 보는 거죠. 이렇게. 직선 하나, 평면 하나, 평면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발 내리는 거, 정사형 하는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뭐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센 문제를 좀 풀 테니까 책을 좀 가지고 와보세요. 네. 문제는 잘 다 풀어 놓으시고.